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수의 대소관계 전에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한 내용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수를 분류했어요. 유리수를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모든 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수가 다 등장한 건 아니야. 학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쫙 직선 하나 그었습니다, 선생님. 보아하니 수직선인가 뭔데? 맞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의 기초를 배웁니다. 도형의 기초를 배울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선은요, 바로 점이 움직인 자리예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점들이 싹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였을 땐 직선이 되고 구불구불구불구불 움직이게 되면 곡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였다라고 가정한 직선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죠. 우린 그 한 개의 점을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싹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원점이라고 얘기하고 얘랑 생긴 모양이 비슷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원래 근본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원점 O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으로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런 수들이 자기가 속해 있을 점 하나를 탁 차지하면서 오밀조밀하게 따다다다다다다 붙었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뭘 이뤄냈다? 점이 움직인 자리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 점의 자리는 각각 수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 수, 직,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싹 떨어져 있는 수는 옳지. 이 점의 이름은 마이너스. 아, 별거 아니네, 수직선. 그래요.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들은요, 무한히 많으니까 양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는 뜻의 다음과 같은 화살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점 5, 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만큼 오른쪽이면 플러스 1, 한 칸만큼 왼쪽이면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 질문. 원점 5인 0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옳지 잘한다 플러스 2. 왼쪽으로 세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옳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설명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잠시 뒤에 얘기하게 될 어떤 수가 더 크고 작은지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수,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수가 무슨 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가 무슨 수가 되고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1, 2와 같은 걸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것을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들어갈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2분의 1과 같은 수 볼까요? 여기 사이에 1과 0 사이에 정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정 가운데 2분의 1. 그래서 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즉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3등분해서 0 쪽에 가까운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3분의 1만큼 바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유한소수, 음의 무한소수, 순환하는 이런 수들도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도 얼마든지 등분한 거, 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즉 저기 있는 수직선상에서 자기 자리를 알맞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됐나요? 해서 이러한 모든 수들이 자기 자리를 오밀조밀하게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더 있고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무리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무한소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이러한 무한소수의 유리수인 무한소수에 대한 특징은 어떤 순환하는 규칙적인 마디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규칙적이지도 않으면서 그 자릿수도 끝이 없는 무한소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무리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수와 양수로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 중 중요한 것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절대값에 대한 내용 이제 설명. 절대값. 혹시 미리 공부한 제자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절대값이란? 뭐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거기 써 있잖아.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봐봐. 절대값이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리. 뭐라고요? 거리. 거리는요. 거리, 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호를 써서 나타내나요? 나타내지 않나요? 물론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때 동쪽으로 플러스 12km일 때 서쪽으로 8km 떨어진 것을 마이너스 8이라고 적은 것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거리 또는 키 등을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수로 얘기한다고? 옳지. 양수라고 얘기해요. 양수로 얘기해요. 양수. 너는 키가 너무 작어. 이 마이너스 165cm야. 너는 키가 너무 커. 물론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해서 그렇지만 음의 부호는 그 거리나 키를 얘기할 때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디로부터? 원점 5로부터 해당하는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뭐라고요? 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얼마니? 플러스 2의 절대값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뜻 속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해석 영어도 아닌데 무슨 해석이 있어?
수학도 해석이에요. 플러스 2까지 0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막대가 양쪽 숫자 끝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2까지 어디로부터? 0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니? 라고 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읽는데 얘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니? 3. 우리가 거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지도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여기 어딘가서 이렇게 400km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 물론 위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도 400km, 얘도 400km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죠? 절대값을 물어보는 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다? 거리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쏙 넣어놔요. 그러니까 0의 절대값을 물어봤다면 0에서부터 0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값 0은 네, 0 되는 겁니다. 0. 됐나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어떤 수의 절대값이 7이 나왔대. 그러면 x는 얼마일까? 라고 하고 거꾸로 물어보면 오, 갑자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7이 됩니까? 수직선을 싹 연상을 해보세요. 보면 0으로부터 왼쪽으로 7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7이 오른쪽으로 7만큼 떨어지는 플러스 7이 전부 다 거리는 7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플러스 7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다시 한번 절대값은 뭐라고요? 절대값은 옳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다음 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수 그랬어요.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자, 한번 표현해보죠.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는데 4분의 1을 또는 2.6을 일일이 다 표시하면서 문제를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가장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일 것 같다?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라는 것과도 같은 뜻이더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을 음수들 중에서 골라내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음수 누구 나와 있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1과 6분의 1. 뭐 이제 아직 초등과정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은 지금 저런 분수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갑죠. 아는 수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거의 다 가분수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건 다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1을 보게 되면 0으로부터 더 가깝게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3.1이 있을 거고요. 0으로부터 3.1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을 겁니다. 됐나요? 우린 이걸 통해서 수직선을 나타낼 때 0으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나온다는 걸 보았을 때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는 수는 누가 된다? 네, 정답 보기 3번이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는 수가 되겠구나. 수직선은 이러한 수들을 전부 다 자기 자리에 해당하는 점들로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다라는 그런 가정 아래 이렇게 쭉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 한다? 수직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예제 3번 문제 보면 두 유리수 마이너스 3과 3분의 1, 2와 4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자, 뭔가 많이 헷갈리다면 창피할 게 아니에요.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에 둔다면 1이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3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그러면 2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만큼 가고 얘를 4등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여기가 바로 2와 4분의 1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가 될 때까지.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까지 여겼다면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은 일단 마이너스 3까지 간 다음에 더 음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얘를 3등분 나누는 것 중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과 3분의 1 자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는 정수들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과 2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수들을 구하여라 내지는 이러한 정수들의 개수는 또는 다음의 문제에서처럼 그런 정수들 얘네들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문. 절대값이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어디? 해당하는 점까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마이너스 3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어디로부터? 원점 5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 중에서는 2고요.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2.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3.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건 누가 된다? 큰 정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절대값을 구할 때 우리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을 거예요. 부호를 빼라. 부호를 단순히 빼는 것이 아니라 양수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넣어놓으세요. 거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